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3월 26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정 형편상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미래 진로에 대해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었던 1992년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연락이 끊겨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일찌감치 학업을 포기하고 자기 아버지 밑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다른 친구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소규모 업체에서 전기기사로 일하던 친구였는데 당시 이 친구와 저는 서로 관심사가 비슷해서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친해질 수 있었고 그 친구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 덕분에 저의 미래에 대해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저는 우울하고 불안할 때마다 이 친구와 술을 한 잔씩 하며 인생 얘기로 위로를 삼곤 했는데 바로 그날 또한 이런 이유로 바다가 보이는 부산 송정에서 술을 한 잔 걸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날 이 친구가 출근을 해야 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후덥한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초가을이었던 10월의 그날 야외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빗방울에 아쉽지만 우린 다음을 약속하고 그만 집으로 가기로 합니다. 당시 이 친구의 집은 부산 영도? 저희 집은 남부민동이었기에 항상 중앙동에서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당연한 듯 그렇게 중앙동에서 헤어지기로 하고 일단 우리 둘은 택시 한 대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어디까지 왔을까요? 대략 해운대역을 조금 지나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갑자기 차가 서고 문이 열리더니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덥석 보조석으로 몸을 던지는 겁니다. 동시에 절에서나 맡을 수 있을 듯한 향내음이 제 코를 자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인지 이분이 무속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복장 또한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던 터라 제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고요. 그 순간 조금 화가 났습니다. 우리한테 동의를 얻지도 않고 합승을 시킨 그 기사님한테 한마디 할까?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겼습니다. 차는 그렇게 다시 출발했고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차가 다시 서는 겁니다. 택시가 선 그곳은 지금은 부산의 랜드마크 중 하나가 된 바로 백스코가 있는 그곳이었지만 당시엔 부산 수영 공군기지 철수와 더불어 백스코 부지만 있었던 그야말로 허허 벌판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그저 듬성듬성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몇 개만 불이 들어와 있었지만 그 넓은 공간을 비추기엔 턱없이 부족했을 테죠. 아주 어두웠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곳에서 내리시려나? 에이, 설마 이런 곳에? 하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꿈쩍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누굴 태우려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못 참겠다 싶어 기사에게 한마디 하려는데 또 이상하게 사람의 기척은 밖에서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택시기사의 얼굴을 보았는데 기사의 시선이 향한 곳으로 저와 제 친구도 함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그 넓은 인적 하나 없는 허벌판 저쪽에서 우리가 타고 있는 택시 쪽으로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친구도 짜증이 났는지 기사에게 한마디 하길, 아저씨,
참 눈도 좋습니다 하며 비꼬자 그제서야 우리를 보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산업금 맞춰야 된다 하면서요. 지금은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장소도 외진데다 당시 분위기는 아직도 합승을 용인하던 시절이었으니깐요. 어쨌든 우리는 다시 시선을 그 여인에게로 향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저만 그렇게 느꼈을까요? 그 여자의 걸음걸이가 좀 가벼웠다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두둥실 날고 있다고 해야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무튼 그렇게 택시 부근까지 다가왔을 때 차림새를 보니 흰색 원피스에 검은색 무늬가 있었고 허리에는 가는 검은색 띠가 걸쳐진 제가 볼 땐 예뻐 보이는 옷이었고 얼굴은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머리가 비 때문에 젖어 있다는 거 말곤 왠지 미인일 것 같다는 상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막이 찢어질 듯한 굉음에 저와 제 친구는 너무 놀라 앞을 보니 바로 직전에 합승했던 앞자리에 앉아 계신 그 할머니의 고함 소리였던 겁니다. 기사도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냥 시선을 앞으로만 고정한 채 계속해서 그 할머니의 고함 소리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년! 여기가 어디라고? 이 쌍스러운 년! 누굴 잡아먹으려고 이 망할년이! 어서 꺼지지 못해?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고 기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재수없게 하며 작은 소리를 내뱉으며 다시 차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젊은 양반들, 오늘 나 때문에 목숨 건진 줄 알아? 이러면서 얼굴을 우리 쪽으로 돌리는데 그 특유의 진한 화장에서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친 건 바로 전설의 고향 저승사자였고 더불어 그때 느꼈던 소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남천동에서 내리셨고 기사는 혼잣말로 막 욕을 하면서 일진이 나쁘다는 둥 어쩌다는 둥 온갖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고 저는 웃으면서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하며 친구의 답을 들으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친구는 뭐 때문인지 사시나무 떨듯 막 떨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좀 무서웠지만 애써 잊으려고 그 친구한테 막 장난을 치면서 내 새끼 무서웠죠? 막 이렇게 물었더니 너 못 봤어? 그 여자 봤지? 근데 왜 그래? 그 뒤에 친구가 설명하는 상황에 전 몸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고함 소리에 넋이 나가 있을 때 제 친구는 계속해서 그 여자를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 여자가 쭉 다가와서 우리가 타고 있는 뒷좌석 문 밖에 서더니 인사하듯 서서히 90도로 허리를 숙이고는 3분의 1 정도 열려있던 창 사이로 우리를 쳐다보는데 젖어있던 앞머리 사이로 보이는 그 여자의 눈빛이 눈동자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하얀 눈알만 있는 눈이었고 군데군데 핏줄이 서 있었던 그 눈은 창문이 조금 열려있는 그 틈 사이로 우리를 응시하며 웃고 있더랍니다. 입은 입술 없이 그냥 맨 얼굴에 칼로 그어놓은 듯한 입으로 왼쪽 턱 아래에는 멍인지 아니면 피가 굳어붙어 있는 건지 그런 얼룩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허리를 펴고 빠른 속도로 차의 뒤편으로 지나가더니 제 친구가 앉아있던 반대편 창가로 다시 와서 천천히 허리를 굽힐 때 그때 차가 다시 출발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제 친구가 벌벌벌 떨면서 해준 이 이야기가 끝남과 동시에 차가 갑자기 또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기사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고 짧게 욕설을 내뱉더니 우리 보고는 알아서 집에 가라며 오늘 자기는 더 이상 운전 못하겠다면서 차에서 내려서 어디론가 가버리는 겁니다. 차 시동도 안 끄고서 말이죠. 당시엔 또 한 번 발생한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지금 이 글을 쓰며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갈 만한 상황이네요. 그날 떨고 있는 그 친구를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우리가 차에서 내렸던 부산진역 부근의 포장마차에서 말없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친구를 영도까지 바래다주고 전 집으로 홀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친구보다 용감해서 집까지 바래다주고 갔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전 그 여자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기에 그나마 상황이 조금 더 나았기에 그랬던 거고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정말 우린 그 할머니 덕에 목숨을 건진 거였을까요?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대략 3, 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 한참이 지나 취업도 하고 사진이라는 고상한 취미도 갖게 되었는데 아는 지인과 함께 출사를 위해 백스코에서 하는 모터쇼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고 저녁을 먹고 나니 대략 7시 정도가 되더군요. 그분과 헤어지기 전 커피나 한잔 하자며 다 빠져나가고 인적이 별로 없던 백스코 광장에 앉아 사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백스코 건물 입구 분수대 부근에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분수대 물이 담긴 난간이를 따라 계속 걷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지인에게 저 여자 좀 보라며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때 그 공포와 전율에 마시던 커피를 던져버리고 그 지인분의 손목을 잡고 도망치다시피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때 그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